전설의 작가 이솝. 지난번에는 길을 걸어가면서 소변을 보는 철학자를 보고 이솝이 실망했어요. 하지만 철학자는 3가지 궤변을 늘어놓으며 변명을 합니다. 그 3가지는 태양열 때문에 정수리와 발바닥이 뜨거워져서 싫다, 냄새가 싫다였습니다. 그렇게 철학자 집에 도착하자 또 마나님이 못생겼다고 반대를 하지만 주인 마나님이 훈남 노예에게 한눈 팔면 서로 좋지 않기 때문에 사랑한 남편이 그렇게 배려했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주인 마님을 설득한 이솝은 시원시원하다고 주인 마님이 오케이를 합니다. 전설의 작가 이솝 8화. 내가 정말 미쳐. 집에 돌아온 구산토스는 부인이 마련해준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우리의 이솝도 주인 마님이 내어준 새 옷으로 갈아입었지요. 그런 어느 날 구산토스는 신선한 야채를 사기 위하여 이솝을 데리고 야채 농원으로 갔어요. 원하는 야채를 고르고 구산토스가 값을 지불하려고 하자 야채 농가 주인이 구산토스에게 말했어요. 구산토스가 철학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현자님, 제가 어떤 문제로 고민인데요. 그 문제를 풀어주기 바랍니다. 구산토스가 말했어요. 무슨 문제인가요? 도대체 어째서 그럴까요? 뭐가 말입니까? 왜 야생에서 나는 야채가 직접 재배한 야채보다 더 싱싱한 것일까요? 더 생명력이 왕성하고 싱싱해요. 왜 그렇죠? 그 이유는 무엇이죠?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구산토스는 적당한 답을 찾지 못하고 머뭇거렸어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막막하고 마치 고양이에게 쫓기는 생쥐처럼 궁지에 몰린 기분이 들고 말았죠. 그래서 그냥 그건 아마도 신의 섭리에 따른 것이다 라고 어물어물 대답했어요. 그때 구산토스의 곁에 서 있던 이솝이 그 모습을 보고 철학자의 옷깃을 잡아 끌었어요. 그리고 구산토스만 들을 수 있게 귓속말을 했어요. 그 전에 윙크를 했지요. 나에게 맡기라고. 구산토스에게 소근소근 귓속말을 했어요. 그 대답은 내가 답할 것까지 없다. 우리 집 노예를 남겨둘 테이니 그놈에게 들어다오 하고 말하세요. 그렇게 하자 구산토스는 그대로 말했어요. 그 대답은 내가 답할 것까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구산토스는 먼저 집으로 향했어요. 주인 구산토스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이솝은 마치 자기가 철학자인 것 마냥 폼을 잡으면서 야채 재배자에게 설명을 시작했어요. 돼지와 식물의 관계는 어머니와 자식과의 관계와 같습니다. 어머니는 친자식을 끔찍히 사랑해서 잘 돌보지만 재배하는 야채는 의붓자식과 같습니다. 그리 잘 돌보지 않는다는 거죠. 야채 재배자는 이 말을 듣고 크게 감동했어요.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이솝에게 말했어요. 이 밭에 있는 것 중에 당신이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따가도 줬소. 이렇게 며칠이 지났어요. 구산토스는 친구들과 함께 목욕탕에 가서 휴식을 취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잠깐 고대 그리스 로마식 목욕 문화, 우리나라 사람들이 찜질방에 가는 것처럼 그때에도 목욕 문화를 즐겼다고 해요. 일리아드와 오디세이아에는 전쟁터에서 돌아오면 목욕하는 글이 많이 실려 있는데요. 그 시대에도 목욕 문화가 발달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목욕을 즐기려고 할 때 구산토스가 이솝에게 말했어요. 내 대야를 가져오너라. 그러자 이솝은 빈 대야를 가지고 와서는 그냥 들고만 서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구산토스는 의아해하면서 물었어요. 왜 나를 씻겨주지 않느냐? 그러자 이솝은 진지하게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당신이 저에게 명한 것을 제가 그대로 했을 뿐입니다요. 즉, 대야를 가져오라고 하셨지요. 대야에 물을 넣고 나의 발을 씻겨라 라거나 그렇게 지시하지 않으셨습니다요. 그리고 다리를 씻기 전에 내 샌들을 벗겨라 라고도 하지 않으셨죠. 네네. 그러자 구산토스는 친구들 앞에서 조금 민망해졌어요. 어이쿠, 내가 노예를 사들인 것이 아니라 스승님을 모셔온 모양이요. 하하하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이솝에게 집에 먼저 가서 콩을 삶아 놓으라고 했어요. 이솝은 먼저 보내고 구산토스는 친구들과 목욕을 마저 했어요. 목욕탕에서의 회합을 마친 그날 오후 시장길을 안고 구산토스의 집으로 온 친구들. 배가 고픈 구산토스가 이솝에게 말했어요. 아까 말한 그 콩은 다 삶아졌느냐? 가져와 봐라. 목욕을 해서인지 좀 출출하구나. 그러자 이솝은 숟가락으로 콩을 떠서 구산토스에게 드렸어요. 콩을 입에 넣고 씹어본 구산토스가 말했어요. 잘 삶아졌구나. 우리가 먹게 이제 내어오너라. 그런데 이솝은 구산토스 앞에 가만히 서 있는 것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다시 한번 구산토스가 말했어요. 콩을 가져오래도 콩을 내어오너라 어서. 콩은 어디 있느냐? 아이고, 콩은 당신이 잡수셨지 않습니까요? 라고 이솝이 대답했어요. 어이가 없고 기가 막힌 구산토스가 말했어요. 아니, 그럼 내가 삶은 것은 그 콩 한 알이란 말이냐? 예, 그렇습니다, 주인님. 주인님은 콩이라고 말했지 콩들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요. 전자는 단수이고 후자는 복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콩 하나를 삶았습니다만 라고 이솝이 말했어요. 이번에도 어이없고 기가 막힌 구산토스는 자기 친구들을 향해서 말했어요. 나의 철학자 친구들이여. 이놈 때문에 내가 곧 미쳐버릴 것만 같소. 으이그. 그러나 곧 평정심을 되찾은 구산토스는 됐다, 관두자 라고 말하고 그 일은 그냥 그렇게 넘어갔어요. 잠시 후 그래도 친구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구산토스가 이솝에게 말했어요.
돼지 한 마리 분의 4다리를 장에서 사 가지고 와서 삶에서 내놓으라. 손님들 대접하게 라고요. 그래서 이솝은 그렇게 사 가지고 와서 그것을 솥에 넣어서 삶았어요. 그런데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던 구산토스는 이솝을 골려주고 싶었죠. 그래서 이솝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부엌으로 들어가서 솥에서 팔팔 끓고 있는 솥에서 돼지다리 하나를 꺼내어 다른 곳에 숨겼어요. 근데 이솝이 돌아와서 솥뚜껑을 열어보니 어이구, 다리가 3개밖에 없지 뭡니까? 이솝은 아하, 구산토스가 자기를 골탕 먹이려고 아마 덫을 놓은 것이라고 직감했어요. 그래서 바로 다리 4개는 채워야 하기 때문에 구산토스 소유의 가축우리로 달려가서 잘 자라고 있는 돼지 새끼의 다리를 슬쩍, 으이그, 참으로 잔인하지만 부엌으로 서둘러 돌아와서는 솥에 넣고 삶았어요. 한편 구산토스는 자신이 숨겨놓은 다리 하나 때문에 이솝이 찾지 못해서 애를 먹을까 걱정이 되고, 또 그런 일 때문에 이솝이 도망이나 가버리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이 되었어요. 이솝이 자리를 잠시 비운 틈을 보고 부엌으로 가서 자기가 숨겨뒀던 다리 하나를 솥에 다시 넣었어요. 이렇게 결국 솥 안에는 다리가 5개가 되었어요. 한참 후 구산토스가 말했어요. 이솝아, 새끼 돼지의 다리가 삶아졌으면 다오 먹어보자. 시장하구나. 그래서 이솝이 다리를 꺼내서 접시에 올려놓으니 다리가 5개였어요. 새끼 돼지 한 마리 분의 다리가 5개. 상에 올려진 접시 위에 5개의 다리를 보고 구산토스가 물었어요. 이게 뭐야? 이솝은 얼굴이 창백해져서 말했어요. 원래 2마리의 새끼 돼지는 다리가 몇 개인가요? 8개지. 그러자 이솝은 예, 그렇죠. 여기 5개가 있고요. 나머지 3개는 주인님이 가축우리에 살고 있는 아기 돼지에게 있습니다요. 무척 아파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이솝을 보면서 할 말을 잃은 구산토스. 구산토스는 참다 너무 화가 나서 뒷목을 쥐고 말했어요. 봤지? 자네들, 내가 정말 미쳐. 내가 이놈 때문에 못 살아. 으이그 내 팔자야. 그러자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친구들도 웃어야 할지 어찌할지 모르고 어리둥절해했어요. 그래도 이솝은 태연하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었죠. 고대 그리스의 한 남자를 둘러싼 스펙터클 대서사시 전설의 작가 이솝. 다음엔 또 어떤 엉뚱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전설의 작가 이솝. 다음 시간에 안녕.